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여기는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시니어 복지 소식통인 복지정부 정책 채널입니다. 2025년부터 확 바뀌는 시니어 복지 혜택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우대 혜택. 1. 장기가입에 따른 연금액 증가 20년 이상 가입.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20년 이상 가입하게 되면 1년이 늘어날수록 연금액이 약 5%씩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동일하다면 20년 가입자보다 30년 가입자의 연금액이 50%가량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는 적은 소득으로도 꾸준히 오래 납부하면 연금액을 높이는 가성비가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득층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직접적인 연금액 추가 지급은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덜고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근로자 수십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평균 소득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년 4,3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시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사용자 부담분 포함 최대 36개월간 지원됩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년 1,68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시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 월 최대 46,350원, 기간 제한 없이 지원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제도.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자였다가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연 1,68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시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 월 최대 46,350원,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실업 크레딧. 대상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 재산 및 소득 기준 충족 시 본인이 희망할 경우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본인 부담은 25%입니다. 결론적으로 장기가입으로 인한 연금액 증가 효과와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받거나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수고하신 만큼 보답받아야죠. 자세한 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둘째, 기초연금 대상 확대. 월 최대 40만 원 지급.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인상될 예정으로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등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기초연금 대상 2025년 기준 하위 70%,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 현재 월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독가구 34만 2,510원, 2027년까지 월 최대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추진, 2026년엔 저소득층 우선으로. 확인 방법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셋째, 병원비 돌려주는 제도 강화. 본인 부담 상한제 들어보셨죠? 병원비가 일정 금액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기준이 낮아져서 더 많은 환급이 가능해졌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은 혜택이 더 큽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는 매우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2025년부터 본인 부담 상한제의 기준이 변경되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2025년 본인 부담 상한제 변경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본인 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병원 의원, 약국 포함해서 지출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금 총액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돌려주는 즉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소득 1에서 3분위 본인 부담 상한액 인하. 2024년 기준 연소득 1,500만 원 이하 가구의 상한액은 81만 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77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른 소득분위 4분위 이상 외 본인 부담 상한액은 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소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고 소득 분위인 10분위의 상한액은 2024년 808만 원에서 2025년 826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요양병원 121초가 입원의 경우에도 상한액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소득분위별 기준 2025년 기준 본인 부담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0단계 10분위 1로 구분되며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비에 적용됩니다. 환급 절차 본인 부담 상한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정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 2025년 기준 826만 원을 넘을 경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환자가 그 이상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사후급여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의 초과 금액을 직접 환급해 줍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중요한 참고 사항 건강보험 적용 대상 본인 부담금에만 적용 본인 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 백백 본인 부담금, 선별급여, 상급병 실료 차액 2에서 3인실 포함,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비용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실손의료보험과의 관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실손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즉 본인 부담 상한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본인 부담 상한제 변경은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넷째, 만성질환 관리도 더 편해졌어요. 고혈압, 당뇨 있으세요? 방문 간호, 원격 진료로 병원 가지 않고도 상담받을 수 있어요. 일부 지역은 화상 진료도 가능하니까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꼭 한번 물어보세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텐데요. 만성질환 관리 지원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재택의료 서비스 확대. 다양한 재택의료 서비스의 확대는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방문 간호 서비스 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혈압, 혈당 측정 등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복약지도, 식단 관리 등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꾸준히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활력 징후 혈압, 혈당, 체온 등 측정 및 기록, 복약지도 및 건강 상담, 영양 및 운동 교육, 상처 관리, 욕창 예방 등 간호 처치, 필요시 의료기관 연계, 원격 의료 비대면 진료. 원격 의료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진이 환자와 원격으로 상담, 진료, 처방 등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현재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및 처방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전화로 의료진과 상담하고 필요에 따라 처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상진료 화상진료는 일부 의료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또는 특정 조건 하에 화상 통화를 통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의료진의 얼굴을 보면서 더욱 심도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역에서 화상 진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의 장점. 의료 접근성 향상.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도 꾸준히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및 비용 절약. 병원 이동 시간과 교통비, 대기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건강 관리. 정기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 합병증 예방 및 질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건강 관리.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춰 보다 세심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및 확인. 이러한 서비스들은 지역별로 제공되는 내용이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보건소, 만성질환 등록 및 관리 사업, 재택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동사무소, 복지 관련 부서에서 해당 지역의 보건 사업이나 연계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과 만성질환 관리 제도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5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퇴직 후 연금만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험료 부담 참 무겁잖아요. 퇴직 후 연금만 받으시는 분들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는 이미 2025년 2월부터 시행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제산 및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 소득 정률제 전환 등의 개편 내용을 의미. 이는 특히 은퇴 후 연금 소득만 있거나 재산 소득만 있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특히 은퇴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이나 연금으로 인해 높은 보험료를 내야 했던 시니어 계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산 보험료 폐지 및 자동차 보험료 폐지. 재산 보험료 폐지. 2025년 2월부터는 주택, 토지 등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의 등급을 매겨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이로 인해 은퇴 후 소득은 없지만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고령층의 보험료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 부담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폐지. 승용차 등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도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재산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역시 과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 정률제 전환연금 소득 포함. 소득 정률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소득에 대한 정률제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소득 등급별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소득 구간이 바뀔 때마다 보험료 변동폭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소득의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소득이 명확한 은퇴자의 경우 보험료를 예측하기 쉬워지고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의 보험료 반영 비율 인하.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과 이자, 배당 소득, 금융소득 외 건강보험료 반영 비율이 기존 50%에서 2025년 2월부터 30%로 인하되었습니다. 연금 소득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은퇴 시니어들에게 직접적인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최저보험료 적용.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낮아지면서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지역가입자에게도 최소한의 보험료는 부과됩니다. 2025년 2월부터는 최저보험료 기준이 월만 9,780원으로 책정되어 운영되어 시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이유와 효과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개편 내용들이 합쳐져 은퇴 후 연금 소득만 있거나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있는 시니어 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부담 해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연금만 받는 경우에도 주택 등 재산으로 인해 높은 보험료를 내야 했던 불합리함이 해소되었습니다. 연금 소득자의 실질적 보험료 인하. 공적연금 소득이 보험료 산정의 30%만 반영되면서 연금액이 동일하더라도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크게 줄어들어 은퇴 후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보험료.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보험료 계산 방식이 더 투명해지고 예측 가능해져 노년층의 안정적인 재정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별 맞춤 상담. 위 내용은 일반적인 개편 내용이며 개인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따라 실제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577-1000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고 개편으로 인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장기요양 인정 문턱 낮아졌어요. 예전엔 중증 치매여야만 가능했는데 이젠 경증 치매나 초기 인지장애도 등급 인정이 됩니다. 주야간 보호 방문간호 요양원 서비스. 큰 변화입니다. 2025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정 문턱이 낮아져 경증 치매나 경도 인지장애를 가진 어르신들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 치매 초기 단계부터 예방적 돌봄을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신체 기능 저하가 심한 중증 치매나 거동이 매우 불편한 어르신 위주로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인지 기능 저하가 있더라도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등급 확대로 이용 가능한 주요 서비스인 주야간 보호, 방문 간호, 요양원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장기요양 인정 문턱 완화 2025년 기준. 대상 확대. 기존 중증 치매 위주에서 경증 치매 및 경도 인지장애 MCI를 가진 어르신까지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에 포함됩니다. 평가 기준 변화. 신체 기능 중심의 평가 외에 인지 기능 중심의 평가가 강화되어 인지 저하가 있는 분들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됩니다. 새로운 서비스 도입. 인지 기능 저하에 특화된 인지자극형 재가 서비스 등이 신설되어 초기 치매 환자에게 맞는 돌봄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조기 개입을 통해 치매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어르신의 상태와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 서비스 재가급여. 어르신 유치원이라고도 불리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는 어르신을 낮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모시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하고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대상으로는 장기요양 1에서 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을 받은 어르신, 특히 인지지원 등급 6등급은 주로 주야간 보호센터 내 치매 전담실을 이용합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신체 지원, 식사보조, 목욕 배설 도움, 몸단장, 이동 도움 등 일상생활 지원, 기능 회복, 인지기능 향상 훈련으로 인지 자극 프로그램, 미술, 음악 활동 등의 신체 기능 훈련으로 건강체조, 산책, 운동 등과 일상생활 동작 훈련, 물리치료 등 간호처치, 혈압, 혈당 측정 등 기초 건강 체크, 투약 관리, 응급 상황 관리, 병원 동행 등 정서 지원, 말벗, 사회 적응 프로그램, 여가 활동에 취미, 오락 등이 있습니다. 차량 이동 서비스, 대부분의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어르신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송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점은 가족이 낮 동안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며 어르신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성 유지 및 인지 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용 비용, 장기요양 등급 및 소득 분위에 따라 본인 부담금 일반적으로 15%가 발생하며 식사 재료비 등은 별도입니다. 방문 간호 서비스 재가급여,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의생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및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으로는 장기요양 1에서 5등급을 받은 수급자로 간호 및 처치가 필요한 어르신,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 수급자는 등급 인정 후 60일 이내 최대 4회까지 본인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기본 간호, 위생관리, 몸청결, 구강관리, 투약간호, 활력징후 측정 등이 있으며 질병관리, 통증관리, 감염 예방, 호흡기 간호, 상처관리, 욕창 드레싱 등 당뇨병 관리, 신체훈련, 관절 구축 예방운동, 스트레칭, 재활운동 편마비 재활, 보행 연습 등 영양배설관리, 튜브 영양 공급, 비위관 유치도뇨관 교환 및 관리, 배뇨 훈련 등 인지훈련, 인지기능 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제공,
교육 및 상담, 건강관리, 식이요법, 병원 연계, 가족 상담 등. 장점으로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이 집에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며 합병증 예방 및 건강 상태 악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용 비용, 장기요양 등급 및 소득 분위에 따라 본인 부담금 일반적으로 15%이 발생합니다. 치에 사용된 재료비는 보통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어 별도의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서비스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이용합니다. 대상으로는 장기요양 1에서 2등급 어르신, 중증이거나 3에서 5등급이라도 주 수발자 가족 구성원이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생활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 입소 가능합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24시간 돌봄, 식사, 목욕, 배설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24시간 돌봄 제공합니다. 전문 요양,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돌봄, 건강관리, 혈압, 혈당 등 기본 건강관리, 촉탁의 진료 연계, 투약관리, 심리정서 지원, 여가 프로그램, 취미활동, 인지활동, 정서적 지지 등, 재활 및 기능 회복.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장점은 전문적인 환경에서 24시간 상시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의 직접적인 돌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용 비용은 장기요양 등급 및 소득 분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20%가 발생하며 식사 재료비, 상급 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7째, 커뮤니티 케어 확대. 복지센터에서 재활, 안부 확인, 상담까지 한 번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요양센터에 전화 한 통 넣어보세요. 커뮤니티 케어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커뮤니티 케어란 무엇인가요? 커뮤니티 케어는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대신 자신이 살던 집이나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커뮤니티 케어는 주로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장애인,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 퇴원 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환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커뮤니티 케어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 지원, 주택 개조,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 어르신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을 수리해 줍니다. 공공임대주택 제공,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보건의료 지원, 방문진료 및 건강관리, 의사,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하고 건강 상태를 관리해 줍니다. 재활 서비스,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통해 기능 회복을 돕습니다. 요양 및 돌봄 지원,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 목욕, 배설 등을 돕습니다. 주야간 보호, 낮 동안 어르신을 보호시설에서 돌봐드립니다. 단기 보호, 가족의 사정으로 잠시 돌볼 수 없을 때 단기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합니다. 독립생활 지원, 식사 지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식사를 배달해 드립니다. 가사 지원,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도와드립니다. 이동 지원, 병원 방문, 장보기 등을 위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안전관리,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비상 연락망을 구축합니다. 지역 사회 연계, 지역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합니다. 자원봉사자를 연결하여 말벗, 정서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마다 서비스 내용과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주민센터 동사무소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복지부서, 시군구청의 복지부서에서도 커뮤니티 케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부 지역에는 커뮤니티 케어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잘 활성화되는 곳이 있다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겠지요. 8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 식사, 병원 동행, 말벗, 안부 전화까지 정부가 생활 돌봄을 제공합니다. 소득 낮은 분은 무료, 소득 있으신 분도 소액 부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 생활 돌봄의 전면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란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신체적, 사회적 기능 저하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독거노인, 조손가정 어르신 등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어르신, 중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해당 서비스가 아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경증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안전지원 서비스로 안부 확인, 주기적인 방문이나 전화 통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을 감지합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에게 매우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말벗 서비스, 정서적 지지를 통해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생활 교육, 낙상 예방, 치매 예방, 건강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합니다. 사회참여 서비스, 외출 동행, 장보기, 병원 방문, 산책 등 필요한 외출 시 동행하여 안전과 편의를 돕습니다.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킵니다. 자조모임 연계,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어르신들이 서로 지지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모임에 연결해 줍니다. 생활 교육 서비스, 건강한 식단 관리, 운동법, 약 복용 방법 등 건강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방법, 재난 대비 요령 등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식사 지원, 직접적인 식사 제공 도시락 배달 등 또는 식사 준비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사 지원, 간단한 청소, 세탁 등 일상적인 가사 활동을 돕습니다. 단, 전문적인 청소 서비스는 아닙니다. 연계 서비스, 돌봄 서비스, 보건 서비스, 주거 개선 서비스 등을 발굴하여 연계하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하나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신청 및 상담, 거주하시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신청 의사를 밝히고 상담을 받습니다. 대상자 선정 조사, 담당자가 어르신의 소득, 건강 상태,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서비스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서비스 계획 수립과 서비스 제공, 조사 결과에 따라 어르신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 내용을 담은 개인별 돌봄 계획을 전담 인력이 어르신 댁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이용해보세요. 9째, 주거환경 개선 혜택 강화,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방충망, 조명 교체,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되고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가능해서 편하고 안전한 집 너무 소중하죠. 주거환경 개선 혜택 강화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집으로. 주거환경 개선 혜택이란 주거환경 개선 혜택은 주택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집을 개조하거나 필수적인 설비를 교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크게 주거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에너지 효율 개선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요 개선 항목, 문턱 제거, 낙상 사고의 주요 원인인 문턱을 없애 이동을 편리하게 합니다. 안전 손잡이 설치, 화장실, 현관, 침대 주변 등 필요한 곳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여 이동 시 지지대 역할을 하도록 돕습니다. 방충망 교체 설치, 노후되거나 없는 방충망을 교체 또는 설치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조명 교체,
어둡거나 비효율적인 조명을 밝고 에너지 효율적인 LED 조명 등으로 교체하여 시야 확보를 돕고 전기료 부담을 줄입니다. 미끄럼 방지 처리, 화장실 등 미끄러운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여 낙상 위험을 줄입니다. 이외에 화재 감지기, 가스 누출 경보기 등 안전 장비 설치, 도배 장판 교체 등 생활 환경 개선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완화 대상 확대,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주로 집중되었으나 이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 포함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150% 기준 2025년 1인 가구 약 336만 3천 원, 2인 가구 약 555만 원, 3인 가구 약 712만 6천 원, 4인 가구 약 869만 원. 정확한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정되므로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하나요? 주거환경 개선 혜택은 주로 지자체, 시, 군, 구에서 주관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군, 구청의 주거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현장 조사, 신청자의 자격 요건은 소득, 가구원 특성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 현장 조사를 통해 개선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서비스 계획 수립,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항목을 어떻게 개선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시공 및 완료, 선정된 시공업체가 주거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완료 후 점검을 거쳐 서비스가 마무리됩니다. 주거환경 개선 혜택은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특히 중요합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째 디지털 복지 시대 도래, 카톡, 영상통화, 사진, 은행 앱. 이제 못 쓰면 불편한 시대예요. 걱정 마세요. 지자체나 복지관에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교육해 줍니다. AI 스피커, CCTV, 메타버스 체험, 요금 바우처까지 지원 혜택 점점 늘고 있어요. 보너스, 시니어 일자리 자원봉사 기회도 늘었어요. 도서관, 어린이센터, 도로지킴이, 도시락 배달, 멘토링 등 보람 있는 활동 직접 참여해보세요. 교통비나 간식비도 지원됩니다. 디지털 복지 시대 도래, 스마트한 삶을 위한 디지털 활용 지원. 말씀하신 디지털 복지 시대는 단순히 기술 발전의 의미를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모두가 더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영상통화, 사진 공유, 은행 앱 등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디지털 도구들을 어르신이나 디지털 취약 계층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 디지털 복지가 중요한가요? 정보 격차 해소, 사회적 고립 방지, 카카오톡, 영상통화 등으로 가족, 친구와 소통하며 외로움을 줄이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생활 편의 증진,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금융 업무를 처리하고 키오스크 사용법을 익혀 주문 및 결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제적 기회 확대, 온라인 쇼핑, 배달 앱 등을 활용하여 생활 편의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부업 등의 경제 활동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건강관리, 스마트워치, 건강 앱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비대면 진료 등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복지를 위한 주요 지원 내용, 디지털 교육 및 체험 기회 확대, 스마트폰 및 앱 활용 교육,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 카카오톡 사용법, 메시지 전송, 영상통화, 사진 공유, 유튜브 시청, 날씨 확인 등 실생활에 필요한 앱 활용법을 가르쳐 줍니다. 키오스크 교육, 식당, 카페, 병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인 주문 결제 시스템인 키오스크 사용법을 체험하고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온라인 쇼핑 및 금융 앱 교육, 안전한 온라인 쇼핑 방법, 은행 앱을 이용한 송금, 계좌 조회 등 기본적인 금융 거래 방법을 안내합니다. 디지털 체험관 운영, 직접 디지털 기기를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교육 효과를 높입니다.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외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기기 보급 및 통신비 지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구매를 지원하거나 보급합니다.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접근성 개선, 고령층 친화 앱 웹 개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글자 크기 확대, 색상 대비 강화, 단순한 인터페이스 등을 적용한 앱과 웹사이트 개발을 장려합니다. 음성 인식, 인공지능 활용, 음성 명령으로 기기를 제어하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접근성을 높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어디서든 무료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 존을 확대합니다. 디지털 멘토링 및 서포터즈 운영, 대학생이나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디지털 소외 계층과 일 매칭되어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각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디지털 배움터, 전국의 디지털 배움터에서 스마트폰, 키오스크, 인터넷 활용 등 다양한 무료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배움터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교육장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 사용하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어르신 취약계층 요금제 할인이나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에 대한 정보를 문해 혼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부와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누구나 디지털 시대에 편리함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자본 창업 지원도 있으니 혹시나도 하신다면 꼭 상담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라도 나 해당되는 것 같은데 으셨다면 주민센터, 복지관, 건강보험공단에 꼭 문의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는 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니까요. 이 영상 주변 어르신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알면 힘이 되고 나누면 더 따뜻해집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복지정보정책 채널이었습니다.